이제 저의 아버지가 지금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고 아예 제 인생에서 완전히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주변에서나 혹은 뭐 가족들 이렇게 저한테 좀 용서해라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용서라는 게 좀 세상에 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첫 기억이 엄마가 엄청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우시는데 이제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이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랑 바람 피워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 이제 아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6살 때였는데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혼을 엄마랑 아빠랑 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 이렇게 사는 거는 엄마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라고 해서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를 안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이제 아빠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앨범을 내면 이제 땡스트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아버지를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엄마, 언니, 동생 뭐 이렇게 고마워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에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막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JYP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부모를 뭐 무시하는 뭐 나쁜 말 이걸로 무슨 누가 기자회견을 받아주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저주를 해가지고 저도 막 욕을 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은아 근데 너가 왜 그렇게까지 너네 아빠를 미워하냐. 그래서 엄마 근데 당연한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더 지났는데 너도 이제 용서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랑 동생이 있어요. 제가 언니랑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랑 동생은 조금 그런 아빠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아빠의 존재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좀 아버지의 존재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를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드라마를 찍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역할이 이제 충청도 소녀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같이 아빠 살던 곳에 가보자라고 해서 아버지랑 같이 충청도에 가게 됐어요. 저랑 둘이서. 그래서 그런 게 제 인생의 첫 경험이었고 뭔가 아버지랑 어디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러면서 막 설명을 뭐 여기가 아빠 자랐던 곳이고 여기가 뭐 이랬던 곳이고 하는데 또 본인의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서자로 자라셨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라셨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약간은 이해하게 되셨군요. 용서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용서 이해를 하게 됐었는데 인기 걸그룹 원더걸스의 예은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이 사기죄로 피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목사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인데
가수인 딸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뭔가 그러니까 평생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으니까 되게 그 잠깐의 시간 되게 뭐 나도 아빠가 있구나 정도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사인 CD도 줬고 뭐 같이 찍은 사진도 받고 이러니까 저 친구도 분명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고소를 당하게 돼서 물론 뭐 무혐의로 끝나고 뭐 이렇게 제가 법원에 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보석금으로 좀 해줄 수 있냐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편지였고 와 이렇게 내가 편지를 받아보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들었던 게 진짜 글씨를 너무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빠랑 제가 아빠를 용서하고 나서 보냈던 되게 짧은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사람은 다 이렇게 뭐 용서하고 뭐 다 참고 다 사람 비슷해 안고 가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엄마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화가 나요. 화나시죠? 왜 화가 네. 난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화가 날까요? 제 엄마 때문에 용서를 했었으니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불쑥 화가 나요. 난 엄마가 아니었으면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어머니는 왜 용서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너네들 셋을 낳았는데 저 사람을 만난 것까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생각을 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따지면은 아빠가 없으면 내가 안 태어난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저한테는 뭔가 제 평생에 한 번 뭔가 돌아가서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던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저를 너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되게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했다고 느껴지면 사람을 좀 믿기가 어렵고 인간관계를 좀 맺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우자감, 연인,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엄청 가까운 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도 좀 제 문제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 사람의 장점이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저 약간 그 부분을 엄청 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하세요? 테스트도 해요.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 네, 미끼를 던지는. 그래서 걸린 사람도 있어요? 많이들 걸리죠. 예은 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면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대가 진짜 똥차였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헤어지면 저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바람을 피고 했던 게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엄마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바람을 핀 거 아닐까? 엄마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했으면
그런 행동을 못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하. 예은 씨. 이게 최악의 연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걸 회전문 연애라고 해요. 회전문. 아. 이 회전문 연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중요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됐던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지 못하면 연애라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돼서 그대로 행동화돼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피티션 컴펄션이라고 하는데 강박적 순환이라고 해요.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 내지는 구멍의 의함이거든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그 패턴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은 씨가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예은 씨를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거의 막 꼭 갖고 들어오고 막 매일 막 매달려 연락하고 막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거에 폭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똥차인지 배차인지 그건 상관없이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거에 중간 과정 없이 연애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을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싹 보이려고 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단서만 보여도 맞아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딱 단절하게 되는 맞아요. 이러한 연애들을 계속 해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은 씨는 멀어지고 내 인생에서 나의 어떤 경계 영역에서 밖으로 아버지를 내보내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해 저는 볼 수 그렇게 있거든요. 생각하는 네네. 그렇다면 그 방법 말고 예은 씨의 삶을 지탱한 또 어떤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들이 혹시 또 있습니까? 그냥 저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시기에 그냥 제가 처음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했던 시기가 정말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흔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헤드폰 끼고 음악 듣고 막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음악을 접하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치유였던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네. 되게 많이 과거로 들어가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정말 많이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너무 울고 있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힘든 감정을 이렇게 꾹꾹 누른다고 해서 해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감정을 꺼낸다고 해서 또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너무 빨리 그 마음을 내보내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해도 예은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미워해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을 충분히 마음 안에서 갖고 있으면서 느껴보고 생각해 봐야 그 마음도 음식물 소화할 수 있듯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가 됐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거나 빨리 그것을 삭히려고 하면 예은 씨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맞아요. 우리 친아버지 맞습니다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또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를 정말 더 미워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이 미운 마음보다 더 많이 미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은현 박사 왜 저래? 뭐 사람을 미워하라 특히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버거운 마음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예은 씨가 준비하는 거라는 거. 주변의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